네. 그리고 이 서울시에서 이 정부 보조금이 새는 거를 앞으로는 막겠다. 네. 오히려 이제 5배까지 징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공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5배 하지 말고 한 10배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네. 지하철 무임승 차만 몇 배 물어내는지 아세요? 30배예요. 30배. 그렇죠. 네. 이렇게 부정을 해서 네. 범죄 의도가 분명히 있고 국민의 세금을 네. 공짜로 빨대 꽂아서 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네. 한 10배 그냥 무겁게 해야지 이런 걸 안 하지 솜방망이 처벌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노동조합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부정이 드러나면 보조금 총액의 5배까지 부과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합니다. 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거 세금 아닙니까? 그럼요. 네, 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세금으로 내는데 저런 사람들이 막 다 가져가면 일도 안 하고 잘못된 목적으로 가져가서 쓰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나라의 네. 기강이 흐트러지는 거죠. 피 같은 세금인데.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저희 정말 이번 서울시 의회에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보다는 의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국민의 세금을 서울시 의회에서 하여튼 행정 사무를 감사 많이 해서 네. 단 한 푼의 혈세라도 새는 일이 없게 서울시 의회 여러분 분발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 의회 이 조례 한 번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 5조에 보조금의 반환 조항을 신설했고 이 보조금을 교부 당시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네. 거짓 신청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이 서울시장이 교부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거짓 신청하거나 이런 거 잘 보세요. 저도 네. 또 교부금을 받은 여러 단체를 봤는데 네. 어떻게 사기치냐면은 네.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우리 MT 간다 해서 돈을 타내가지고 네. 프랜카드 하나만 10만 원 주고 맞춰가요. 그래가지고 전부 모아놓고 네. 사진 촬영해 몇 장을 네. 그래갖고 서울시에 이렇게 신고하고 나머지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놀러 가불고 같이 막걸리 마시러 가는 건 내가 네. 미안해요. 여러 번 봤어요 또. 보신 것만 한 거 맞죠? 예? 보신 것만 하는 거죠. 같이 간 적은 없어요, 진짜. 같이 간 적도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빨리 사과하세요. 네, 우리도 네. 미안해요. 프레카드 붙여놓고 사진만 찍고 네.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서류로 만들어 올린 적 있어요. 네. 아, 나도 공범이네. 아, 네. 사과. 회개하고 참여하겠습니다. 네. 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그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촛불연대에서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지급한 보조금 1,600만 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고박이 5 정도 해야 된다니까. 더 해야죠.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지금 올 초부터 이 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간첩 사건 있죠. 간첩. 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걸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전 민노총 간부가 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었잖아요. 네. 예, 재판 지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신청을 했었는데 이 법원에서 불허를 했다고 합니다. 네.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네,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첫째, 네. 대국민 선전선동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6개월간 1심이 끝나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돼요. 네. 제가 감옥을 살아봐서 알죠. 그래서 예. 이것을 국민 참여 재판 신청하고 네. 뭐 재판 기피 신청하고 막 민변에 간첩단 전문 변호인단이 있어요. 이것을 막 해서 6개월을 넘겨요. 네. 그러면 창원간첩단, 청주간첩단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1심에 6개월을 넘겨버리면은 네. 자동적으로 6개월 지나면 석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노리고 석방을 해줘야 됩니까? 예, 석방 6개월 지나면 석방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걸 노리고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서 지연 전술을 쓰는 거예요. 네. 이것은 뭐냐? 김정은 지령에 있어요. 뭐냐면은 자유민주 체제는 네. 자기들은 백두혈통이 한마디 말하면 짐이 곧 국가고 법인이라 이렇게 되는데 그쵸, 네. 민주사회는 어떻게 해요?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네. 뭐 제3당도 있고 해서 법정 투쟁을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날아요. 예. 북한은 재판을 하지 않고 총 쏴서 죽여불고 네. 남한은 재판을 해야 되니까 자유민주 체제의 시스템을 네. 적극적으로 활용 또는 악용을 해서
그 법망을 피해 나가라. 이것이 간첩들의 전술 중에 제 1호예요. 이렇게 해서 네. 전술을 쓰니까 지금 어디 청주 간첩단 사건들이 풀려나가지고 네. 그냥 거리를 활보하는 거예요. 아니, 이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잘 활용하는 게 이 간첩들이네요. 100%, 120% 활용하는 것 아니,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이렇게 삼심 제도가 있는데 네. 북한에서는요. 지네 고모부도 막 기관총으로 쏴 죽여가지고 저- 나머지 그냥 갈기갈기 찢어서 들깨 밥으로 만들잖아요. 묻어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아, 이 사람들이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양 씨와 신 씨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국민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무죄를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거 뭐냐면 법정 투쟁이라 그래서 네. 법정에 가갖고 자기를 확신에 차서 네. 이렇게 이 뭐냐면 국민을 선전선동하고 네. 두 번째 재판을 지연해서 1심에서 6개월 이전에 선고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네. 풀어주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네. 지금 청주 간첩단도 6개월 구속기간 만료로 인해서 풀려나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한 연우는 뭐냐 민변에서 네. 간첩단 사건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야. 이런 경험이 많으니까 이제 석방시키는 법을 아는 거네요. 아니 우리나라 네. 사법 시스템을 제일 잘 활용하는 게 간첩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국민 재판을 참여하니 많이 졌다우 소리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사형인데 그렇죠. 민주주의 네. 체제가 좋긴 좋아요. 그 민변 중에 대표적인 변호사가 그 주렁주렁 배지 달고 다니는 주렁맨 박주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도 이런 간첩단을 맡았었나요? 아, 이름을 내가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네. 민변에는 네. 간첩단 사건 변호인에 특화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는 전술은 지연 전술, 그다음에 관역을 흐리는 전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한 것은 네. 국민의 어떤 자유를 위해서 했다. 네. 어떤 국민? 평양에 있는 인민. 네, 그렇게 또 변호를 잘하면 이제 민주당에서 하나씩 이제 비례 같은 거, 뭐 배지도 지역구 달고 총선, 네, 이렇게 네, 당선시켜주는 하는 거예요. 거고. 이게 지금 간첩단이 네. 민주노총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노총도 있잖아요. 국회에도 있어요. 그쵸. 와, 저는 근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아, 요번에 네. 네. 내가 얘기했까 서른 의원실인 것 같아요. 그쵸. 예, 그 중에 거기도 한 명 있고 다른 데도 네. 있답니다. 그 네. 보좌관이 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네. 서른 의원한테 네. 보고를 안 하고 네. 이렇게 가져간 자료 신청 제출한 게 700여 건이에요. 거기에는 그 국방 기밀도 있었고 국방 기밀, 김정은 참수작전, 예. 이렇게 각종 무기의 재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 네. 훈련의 이 방식까지 들어가 있는데 네네. 700여 건 외에도 네. 2급 기밀이 안 되고 실제 1급 기밀은 뭐냐? 제가 네. 보좌관 해봤잖아요 옛날에. 그러면은 그런 것은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열람만 해라 그래요. 그럼 열람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메모해요. 그래서 이제 사진 촬영을 모르게 해요. 북한에 보내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모르게 700여 건의 그 자료를 신청받은 것을 어디다 썼겠어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 국회의원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것을 낱낱이 밝혀야지. 공범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네. 이제 국회에서까지 그러느니 이 도처에 네. 간첩이 없는 데가 없어요. 이번에도 그 민주노총 그 간첩단 자료 보니까 네. 뭐 공무원 노조, 항공노총, 무슨 국회 시민단체, 전교조 이렇게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든 이렇게 조직 이런 속에는 간첩단이 있는데 네. 요새 간첩은 권총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윤석열 네. 퇴진, 뭐 후쿠시마 얘기 반일하고 네. 뭐 미군 철수. 미군 철수 그 양평 같은 경우에서 이 국민을 뭐 하고 뭐 이런 사람 이런 거 자주 얘기하면요 네. 간첩이거나 네. 간첩에 포섭 당했거나 네. 이렇게 봐야죠.
근데 저 이 내용들이 좀 심각한 게 내일도 평택 기지에서 이제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인간띠 한다고 내일 해죠. 예, 개딸들이 한다고 해서 이제 우파 쪽에서도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나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가기로 했는데 이 북한 지시한 내용이 뭐냐면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개파 및 성향 그리고 평택 미군 기지, 오산 공군 기지 시설 군사 장비 등의 사진 그걸 수집해서 보낸 겁니다. 보고를 하는 겁니다. 요번에도 이거 지금 저희 휴전 국가잖아요. 너무 그럼요. 심각한 거 아닌가요?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네. 정말로 네. 이런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을 더 강화해서 처벌해야 돼요. 과거에는 네. 국가보안법을 권위주의 시대는 좀 오남용한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그것은 이미 역사가 심판해 줬고 네. 지금 이런 자유민주 시스템을 악용을 해서 이렇게 뭐 간첩 행위를 하는 것은 정말로 일벌백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일 또 우리나라는 내일 그 뭐예요? 그 6.25 전쟁의 정전일 아니에요. 정전 협정 70주년이죠. 정전 협정일인데 네. 북한하고 네. 그 러시아하고 중국. 중국은 이걸 전승절이래 지기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옛날 38선보다 네. 우리가 더 북쪽으로 땅을 더 차지했어요. 북한이 졌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도 전승절이라 하고 네. 요번에 내일 북한의 부 집회에 네. 누구를 참여해요? 그 러시아의 국방부 장관도 가고 네. 뭐 중국의 외교부장인가 이 사람도 북한에 가는 거예요. 네. 이제 북중러가 이제 완전히 대놓고 짬짬이를 하는 거죠. 네. 그래놓고 남한에서는 뭐 하겠어요? 그 개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 시켜가지고 네. 그 평택 미군 기지를 포위하자. 네. 그것도 다 여성부터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기가 좋잖아요. 이렇게 여성들 가면은 경찰들이 막 여성들을 탄압한 것처럼 해서 또 뭐 그런 것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뭐 성추행이니 뭐니 또 이제 그런 걸로 소리 지르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네. 내일 정광훈 목사님이 네. 경찰과 여성들이 이렇게 막 멱살 잡고 붙는 것을 네. 못 붙게 네. 디에무제트 완충지대를 형성해 주려고 네. 내일 사람을 파견해서 동원해서 가운데를 딱 가서 경찰과 네. 여성 개딸. 개딸들 이렇게 충돌해서 세계 웃음거리가 된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런 뜻이죠. 정말 전 세계적으로 그 얼마나 미개한 아니 여성들이 짓입니까, 그게. 막 정문으로 막 쳐들어가면 경찰이라든가 헌병들이 막으면 네. 카메라에는 어떻게 보겠어? 그냥 건장한 남성들이 연약한 여성을 막 패대기 쳐불고 막 그쵸. 잡발 쳐불고 막 네. 옷 찢어져 이렇게 보이는 그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그 개딸들이 정말 순수하게 한국인인지 국적을 좀 한 번씩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까? 외국인이면 괜찮고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문제죠. 어떻게 한국인 정상적인 정신을 가졌으면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네. 그래서 내일 같은데도 이렇게 뭐냐면은 여성들이 막 평택에 가서 옷 찢어지고 막 탄압 당하고 막 네. 이런 그림을 연출하려고 하는 것을 네. 이렇게 막으려고 내일 정광훈 목사님이 사람의 장벽을 세워서 네. 디에무네트로 완충 지역을 형성해서 그 미군 기지에서 이렇게 불상사가 나서 외국 언론 같은 데서 이게 웃음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네. 인권을 막 탄압하고 그쵸. 남자가 여자들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이런 나라 아니냐. 또 그거를 또 그 저쪽 민주당 쪽의 라인에 서 있는 외국 뭐 외신 기자라는데 검은 머리 외신 기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받아서 또 적겠죠 기사를 쓰겠죠. 아니 여기에 뭐 누구만 네. 참여냐면 외국에 맨날 북한 들락날락하는 이상한 여자들 있어요. 네. 그 뭐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도 참여한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가서 막 정문을 막 뛰어들어가서 돌파해가지고 막 가다가 머리끄덩이 잠기고 못 들어가게 네. 잡아당기고 옷 찢어지고 그러면 어떡해요? 이건 완전히 막 남자가 완력으로 여성을 두드러 패고 성추행해불고 막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한국 법이 우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같으면 어떻게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거기 조금만 넘어오면 총 쏘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권력이 네. 호구라니까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지난 5년간 정말 이 나라가 간첩 천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정원장은 또 누구였습니까? 박지원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 동안 이 국정원에 일하는 사람들도 너무 힘들었던 거죠. 국정원은 네. 북한 협력국이에요. 저것 아이고 참. 그래서 이제
그때는 솔직히 본인이 좀 뭐 제대로 하려고 하면 감옥 갈까봐 무서워가지고 일도 못하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다가 이제 와서 저렇게 하소연을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좀 마음엔 들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짧게나마 한번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여러분 네. 징징거리지 말고 네.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싸우세요. 국정원 아닌 목회자인 뭐 저 네. 정광훈 목사도 감옥 3번 갔다고 안 그럽니까? 징징거려 가지고 뭐 알아줍니까? 싸워야지. 저 박지원 같은 사람 봐. 대빵으로 모시고 그 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거지 뭘. 그쵸. 있는 간첩도 못 잡으면은 뭐 사표 내든가 뭐 어쩌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대공수사권 이전되는 게 정말 좀 문제가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게 되면 경찰은 저런 그 수사를 할 여력이 없다고 하는데 굳이 저거를 경찰로 이전을 하겠다. 정권 탓하지 말고 네. 자업자득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 부서의 본연의 할 일을 네. 권력 밑에 슬슬 기다가 네. 뺏겨놓고 이제 와서는 우리는 막 어쩌고 저쩌고 에이 애끼오셔. 네. 그러면 안 돼요. 아무튼 항상 이 남한을 대한민국을 먼저 공격했던 건 이 북한이었습니다. 정말 뭐 6.25 남침을 시작해서 뭐 간첩 무장공비 침투,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칼기 폭파 사건, 아웅산 테러 너무 말할 수도 없이 많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 간첩 이번에 그 민노총 간첩단이라든지 뭐 제주 정말 전국적으로 퍼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 수사를 해야 되는 대공수사권이 이전이 되면은 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저는 우리 네. 검찰이나 네. 공안기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어요. 네. 공소장이라는 것은 네. 공개적으로 뭐냐면은 그 소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공소장은 어떻게 원래 공개해 줘야 돼요. 그래서 검찰 같은 데서는 요번에 뭐 창원 간첩단 사건은 공소장 일부 나왔는데 네.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공소장 네. 공개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여러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공소장 공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하루빨리 국정원이 좀 정상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별 저거 네. 저 빛이 안 나 요새. 그렇죠. 좀 반성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교사들도 그렇고 이 국정원에 일하셨던 분들도 그동안 조용히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다 반성을 하고 다시 또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가는데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힘내세요. 네. 네. 그래서 저희 그 국민노조는 이렇게 작지만 정말 어떻게 열심히 거대한 적들과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국민노조에 많이 가입해 주셔서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국민노조는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 의욕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많이 가입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 1877-1665번으로 전화 주시면 ARS 전화 가입이 가능하시고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02720-51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